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도 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새해 뉴스, 새해 선물로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채무액 중에 5천만 원 정도를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으시겠죠.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탕감해주는 내용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일정한 납세 의무자, 즉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액 약 5천만 원 정도 이하의 금액을 그분들에 대한 그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5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입니다. 작년 말에 신설된 조문이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아예 그냥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눈도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5는 자 1항 그리고 2항 그리고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무 소멸 특례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항은 대상 금액을 이제 얼마 정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어느 금액까지 소멸을 시켜줄 거냐 이 대상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항, 4항, 5항, 6항은 절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상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대상자를 6가지입니다. 6가지에 해당이 되는 그 대상자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 소멸 특례 제도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제 세무서장은 대상자 요건 그리고 대상 금액 요건 그리고 절차에 부합돼야 되죠.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춘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안 됩니다. 이 거주자에 대하여 자 실태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절차까지 합당하다 그랬을 때 그 납세 의무자들이 체납한 세금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관할 세무서장은 이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한해서 일정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그 결과 이 사람으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제 거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금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강제징수비 중에 국세징수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그렇죠. 소멸이 됐으면 뭐 세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즉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따라 붙는 서브텍스죠. 가산금을 포함한 가산세 그리고 어떻게 이분이 어떤 체납된 그 분이 이제 세금을 체납을 하고 불가피하게 그분이 갖고 계신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제징수비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강제징수비 중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서브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금액, 즉 5천만 원 한도입니다. 5천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국제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제도입니다. 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좀 보면은요. 첫 번째,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런 실태 조사를 실시한 날 이전에 사업을 폐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되지 않은 그 금액이 5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소멸 대상 체납액으로 이제 해서 납부분을 소멸시켜 주겠다는 게 이 제도라고. 그리고 세 번째,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을 해서요, 수익 금액이 여러분 평균적으로 그 3년간 만약에 이제 1년 미만인 과세 기간이 있다 그러면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수익 금액이 여러분 성실신고 사업자 수익 금액 기준 아시죠? 일반적으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그리고 제조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5천,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5억이잖아요. 이게 성실신고 사업자 판단 기준인데 이 금액 미만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평균적인 총 수익 금액이. 그리고 4호, 5호, 6호는요, 이제 그 실태조사일 이전 5년 이내에 조세범과 관련돼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칙 사건에 관한 그 조사도 역시 진행 중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6호에서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18년 1월 1일부터 19년 10월 31일 사이에 그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99조에 옵니다.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했던 그 특례 제도인데요. 이 특례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특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금액은요, 5천만 원 한도 범위 내인데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거주자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 없잖아요. 정말 깡통이잖아요. 그럼 그 체납액을 전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부 해주고요. 만일 그 실태조사일 현재 그 체납 처분이 종결이 되고 그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배분 금액을 일단 충당을 시킵니다.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태조사일 현재 총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 그러면 체납액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소멸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강제징수비가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만약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50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근데 강제징수비는 1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이 50만 원을 이제 세금을 추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감정 절차를 밟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한 그 들어가는 그 투입 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하나만 안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체납액 전부에 대해서 소멸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납액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거주자가 이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해서 이 납부 의무 소멸을 받으려면은요, 2026년 올해입니다.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6년, 27년, 28년 3개년입니다. 까지 소멸대상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 체납액의 납부 의무 소멸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건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사항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신청일로부터 무진장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내에 이 사람의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해서 거주자에게, 신청한 그 거주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진짜 없어야 되는데, 이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 그 소멸을 결정한 후에 정말 이게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인데,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지체 없이 납부 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와 닿으셨나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6가지 제가 대상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된다? 5천만 원 이하의 세금 중에 그분이 만약에 뭐 내가 체납된 세금이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근데 체납된 세금이 뭐 대상이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을 어떻습니까? 소멸특례를 적용을 해주겠죠.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점검하셔가지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좀 요즘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붐이 좀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데 현실 우리 국내 경기 내수는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저 이럴 때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1층에 이제 상가, 그리고 1층뿐만이 아니죠. 지금 공실인 상가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은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특례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저의 본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보았습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